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늦은 밤까지 상명대학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로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예비상명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이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선배처럼 여러분의 입시 고민을 뻥 뚫어줄 상코입니다. 자, 저 상코와 함께 2027학년도 상명대학교 신입학 전형의 핵심만 쏙쏙 뽑아볼 준비 되셨나요? 입시, 솔직히 너무 복잡하죠? 무슨 수시, 정시, 교과, 종합, 논술에다가 또 수능 최저 기준은 뭔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지경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이 복잡한 마음을 상명대학교 입학처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2027학년도 대입, 특히 우리 상명대학교의 주요 변동사항들, 헷갈리고 궁금한 점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명대학교로 가는 즐거운 입시 여정, 지금부터 함께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어디 가세요? 옆길로 새시면 안 돼요. 상코 선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상명대 수시 전형의 교과, 종합, 논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저 머리에서 스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명희씨, 걱정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마치 마법 주문처럼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상명대학교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 소식 아닌가요?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수능 최저 때문에 얼마나 밤잠 설쳐가며 마음 졸이셨습니까? 이제는 수능 최저의 압박 없이 오로지 여러분의 잠재력과 노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오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죠. 저는 벌써 합격 도장을 쾅 찍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 희소식을 발판 삼아 우리 수시 전형의 첫 번째 주자, 학생부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코 선배, 정말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건가요? 제가 밤낮 없이 펜대 굴려가며 받은 그 성적들만 보는 거냐고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상명대학교 학생부교과 전형은 오직 학생부교과 성적 100%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내신 성적이 합격의 열쇠인 거죠. 그럼 어떤 과목을 보냐고요? 석차 등급으로 평가되는 모든 교과목과 성취 등급으로 평가되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우수한 3과목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사과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기술과정 등 다양한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했던 과목들을 놓치지 않고 반영한다는 뜻이죠. 만약 내신 성적에 자신 있다, 나는 학점의 제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학생부교과 전형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얼른 가서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세요. 여러분의 A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좋습니다. 내신 성적으로만 100% 평가하는 교과 전형도 매력적이지만, 그럼 학생부종합 상명인 재전형은 또 뭐가 다르냐고요? 혹시 내신은 괜찮은데 뭔가 보여줄 게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 이 종합 전형입니다. 상명인 재전형은 단순히 숫자, 즉 내신 등급만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것,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 전체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교내 대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경험,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경험 같은 것들이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저는 내신은 조금 아쉬운데 교실 밖에서는 마블 히어로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 종합 전형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잠재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시 전형의 마지막 주자, 논술 전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상코 선배, 솔직히 내신도 조금 아쉽고 학교생활 기록부도 뭔가 특출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저에게도 상명대학교에 올 기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바로 논술 전형이 여러분을 위한 히든카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논술고사가 무려 90%를 차지하거든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90%입니다. 학생부교과 반영 비율은 단 10%로 아주 낮고, 앞서 말씀드렸듯 수능 최저 기준도 없으니 여러분이 평소에 갈고 닦은 논리적인 글쓰기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검객이 칼솜씨로 모든 것을 결정짓듯이 여러분은 논리적인 글쓰기로 합격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만약 나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글을 더 잘 써, 글만 쓰면 막 술술 풀려 하시는 분들 당장 펜을 잡고 논술 공부에 몰입하세요.
상명대학교가 여러분의 빛나는 논리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술로 한방에 역전승을 노려보세요. 자, 그럼 2027학년도 상명대학교 수시 전형 이 세 가지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네, 이제 부담 없이 오직 수시 지원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전형에 걸쳐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 정말 다시 생각해도 통 큰 결정이죠. 둘째, 명확한 평가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100%,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 90%. 이렇게 각 전형별 평가 기준이 아주 명확해서 여러분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종합하여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내신 성적이 뛰어난지, 학교 활동 경험이 풍부한지, 아니면 글쓰기 실력이 남다른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 똑똑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시는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것 같으니 합격의 기운을 팍팍 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와우, 상코 선배 덕분에 수시 전형이 이렇게나 쉽고 명쾌하게 이해가 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제 수시는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시의 산을 넘었으니 다음 관문인 정시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특히 수능 성적은 도대체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계열별로 뭐가 다른지 정말 머리 터지게 복잡하던데 이번에도 상코 선배의 마법 같은 설명으로 싹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우리 명희 씨 질문처럼 이제 정시 전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성적 반영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이 곧 합격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수능 과목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두 갈래 길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계열을 희망하는지에 따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정시의 세계로 저와 함께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자, 먼저 인문계열 지원자들을 위한 정시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각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자, 보이시나요? 국어가 무려 3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어와 사랑에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환호성을 지르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수학이 25%,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는 상위 1과목만 반영하여 2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문 계열은 국어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국어가 전체 수능 성적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인문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국어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국어 실력이 출중하다면 이미 합격의 절반은 잡고 들어가는 셈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어 실력으로 상명대학교 정문을 뚫어봅시다. 다음은 자연계열 지원자들을 위한 정시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인문계열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니 자연계열 친구들은 특히 더 집중해주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자연계열은 역시 수학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려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죠. 수학은 나의 삶이자 빛이며 나의 모든 것 이라고 외치시는 이과생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능력을 뽐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어가 25%,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는 인문계열과 동일하게 상위 1과목만 반영하여 20%를 차지합니다. 수학 점수가 곧 합격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내내 나는 왜 수학을 놓지 못하는가 하고 자책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합격의 발판이 될 테니 걱정 마세요. 수학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상명대학교 합격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합격 가능성을 따져볼 시간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 여러분, 이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합격의 치트키 같은 정보입니다. 바로 가산점인데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할 때 특정 과목을 응시했다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은 수학 점수의 무려 10%를 가산점으로 받습니다. 10%면 정말 큰 점수 아닌가요? 마치 게임에서 경험치 부스터를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은 탐구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탐구에서 전략적으로 선택 과목을 잘 고르면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산점? 그게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합격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산점은 정말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니 자연계열 지원자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전략이 합격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치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추가 아이템을 얻는 기분이랄까요?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자, 이제 긴 입시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7학년도 상명대학교 입시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수시 전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전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이죠. 정말 학생들의 부담을 확 줄여준 통 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학생부교과는 오직 학생부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고요. 학생부종합은 서류평가 100%, 즉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과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신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을 위한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90%와 학생부교과 10%로 합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전형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의 비중이 35%로 가장 높고 자연계열은 역시 수학의 비중이 35%로 가장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계열 지원자들은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 시 수학 점수 10%, 과학탐구 응시 시 탐구 점수 5%의 가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장으로 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입시를 완전히 정복한 기분이 드시죠?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대해 저 상코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입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상명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모든 수시 전형에서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와, 드디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다 라고 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학업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입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 상명대학교가 함께 응원합니다.